경복궁 천장 위 첫 불꽃, 그것은 자연이 아니었다. 경복궁의 밤은 원래 조용하다. 대나무가 바람에 스치는 소리, 수문장이 발딛는 흙의 질감, 연못 위에 비친 달빛의 흔들림. 그러나 1553년 그해 봄의 끝자락에서 그 모든 익숙한 정적은 한순간에 뒤틀렸다. 경복궁을 지키던 수문장들은 말했다. 불은 갑자기 나타났습니다. 그 전까지는 아무것도 아무 기척도 없었습니다. 문제는 그 아무것도 없던 정적이 지금까지도 학자들의 머릿속을 붙잡고 있다는 것이다. 화재가 일어날 전조도 없었고 바람도 고요했으며 기록상으로는 연료와 연결될 만한 무엇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길은 마치 누군가 미리 그려둔 선을 따라 움직이듯 궁궐의 핵심 구역을 정확히 삼켰다. 이 화재는 단순한 화재가 아니었다. 조선의 권력 중심부에 균열을 낸 사건이었고, 사건 이후 대신들의 행동은 도리어 진실을 더 깊은 곳으로 밀어넣었다. 왜 그들은 이 사건을 재빠르게 자연화재로 결론지었을까? 왜 기록은 과하게 짧게 남아있을까? 그리고 왜 그날 이후 경복궁 지도에서 한 공간이 사라졌을까? 이 질문은 수백 년 동안 사람들을 붙잡아왔다. 그리고 이 질문의 출발점은 화재가 일어나기 전날 밤 단순한 불보다 먼저 움직였던 한 사람의 존재였다. 화재 하루 전 궁궐 안에서는 아주 은밀한 움직임이 있었다. 서리아급 관리 한 명이 밤늦게까지 내암문 근처를 서성이는 것이 문지기의 눈에 포착되었다. 그는 손에 두루마리 서책 하나를 들고 있었고 불빛이 닿자 두루마리 끝이 붉은 인장으로 봉인돼 있었다는 것이 정확히 기록으로 남아있다. 그러나 문제는 그 서리가 다음날 화재가 나던 시간에는 궁궐에서 완전히 사라졌다는 점이다. 그리고 그가 마지막으로 목격된 장소가 바로 불길이 시작된 건물과 가까운 곳이었다. 그 후로 그는 기록에서 삭제되었다. 명부에서도 지워졌고 그의 집안도 행방을 감췄고 그가 남긴 문서 또한 단 하나도 발견되지 않았다. 마치 아무도 그를 기억하지 않는 것처럼. 그러나 조선은 기록의 나라였다. 사소한 말다툼부터 왕의 재채기까지 기록하는 나라에서 한 인간의 존재가 통째로 사라지는 일은 자연스러운 실수일 수 없다. 당시 경복궁은 정치적 긴장 속에 있었다. 명종 즉위 초기 문신과 무신의 세력 다툼은 심화되고 있었고 세자 교육을 둘러싼 갈등, 외척의 견제, 궁중 재정 문제는 모두 폭발 직전의 화약처럼 쌓여 있었다. 그런 상황에서 경복궁의 특정 구역이 불에 탔다는 사실은 단순 화재로 보기에는 너무 정교한 결과를 남겼다. 불길은 마치 인위적으로 조정된 것처럼 세자 교육 공간, 사관의 기록 창고, 그리고 왕의 밀지가 보관된 방, 세 곳을 지나갔다. 그리고 이 세 곳은 정치적으로 가장 민감한 정보를 담고 있었다. 이 중 가장 이상한 점은 사관의 기록 창고였다. 해당 창고는 돌로 지어졌고 다른 건물과 달리 방화 구조가 적용돼 있었다. 화재가 다른 건물에 번졌다 해도 여기까지 들어오는 경우는 드물었다. 여기서 화재가 일어났다면 방화벽 안쪽에서부터 시작된 것이거나 불길이 위에서 내려왔다는 의미다. 실제로 당시 목격자 중 일부는 불꽃이 천장 위에서 떨어졌다고 증언했다. 이 증언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당시 기술로는 제대로 분석할 수 없었지만 지금의 관점으로 보면 위층 혹은 지붕 구조에서의 발화 가능성이 제기된다. 문제는 그 지붕 위 공간이 공식 지도에서는 없는 공간으로 기록돼 있다는 점이다. 경복궁의 구조도는 세종시대 이후 꾸준히 수정되었지만 유독 한 구역만 지도에서 흔적 없이 사라져 있었다. 사라진 공간은 정확히 화재가 시작된 지점의 바로 위에 해당했다. 누군가 지도를 수정하며 그 공간을 의도적으로 삭제한 것이다. 그런데 더욱 이상한 사실이 있다. 화재 이후 궁궐 복구를 위해 대신들이 직접 공간 배치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한 대신이 이런 말을 남겼다. 여기 원래 방이 있었던 것 아니오? 하지만 그 말은 곧바로 묵살되었고 그날의 회의록에서도 사라졌다.
사초를 쓰던 사관도 같은 부분에서 문장을 비워둔 채로 남겼다. 마치 무엇을 적을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진 것처럼. 그렇다면 그 사라진 공간은 무엇이었을까? 왜 왕실은 그 존재를 감추려 했을까? 그리고 그 공간과 화재 사이에는 어떤 연관이 있었을까? 일각에서는 그 공간이 왕실 밀지를 보관하던 비밀 기록소였다고 주장한다. 공식 기록에 남지 않는 밀명들, 왕이 측근에게만 전하던 지령들, 권력 구조를 뒤흔들기 충분한 정보가 담긴 장소였다는 것이다. 이 주장이 사실이라면 화재가 일어난 이유는 명확해진다. 기록을 없애기 위해. 그러나 누구에게 그런 동기와 자격이 있었을까? 궁궐 내부인 중 그 정도 권한을 가진 인물은 극히 드물다. 당시 권력 구조를 기준으로 보면 이 일에 개입 가능한 사람은 단 3명뿐이었다. 왕의 밀지를 직접 받는 최측근, 사관 중 최고 등급, 대신 중 특정 세력의 핵심 인물. 문제는 그들 모두 사건 이후 말을 아꼈다는 점이다. 누구도 화재 원인에 대해 제대로 발언하지 않았고 조직적인 침묵이 이어졌다. 특히 한 대신은 조사 과정에서 단 한 번도 입을 열지 않았고 불길이 꺼진 후 더 이상 묻지 말라라는 말을 남겼다고 전해진다. 왜 그랬을까? 그가 두려워한 것은 불길이 아니라 그 불길을 일으킨 누군가였기 때문이다. 그리고 다시 지워진 서리 한 명. 그는 마지막으로 서고 근처에서 목격되었다. 봉인된 두루마리를 들고 있었다. 그리고 그 두루마리는 화재 다음 날 제 속에서도 발견되지 않았다. 만약 그가 어떤 명령을 전달하던 중이었다면, 만약 그가 그날 밤 왕실 밀지를 숨기거나 옮기고 있었다면, 만약 그 두루마리의 내용이 누군가에게 위협이 되었다면, 그렇다면 사건의 성격은 완전히 달라진다. 단순한 방화가 아니라 왕실 내부의 충돌, 그리고 그 충돌의 결과가 경복궁을 태운 불길이었다. 그러나 여기서 더 중요한 질문이 남는다. 그날 불보다 먼저 움직인 사람, 그는 누구였을까? 이 질문의 답을 찾으려면 사건 전후 24시간 동안 벌어진 움직임을 하나하나 되짚어야 한다. 대신들의 회동, 사라진 공간, 기록의 공백, 말소된 인물, 그리고 증언의 충돌. 이 모든 퍼즐은 단 한 사람을 향해 모이고 있다. 경복궁 화재의 진짜 원인을 찾기 위해서는 그날 밤 궁궐에서 사라진 2가지, 사람 한 명과 공간 한 곳을 다시 연결해야 한다. 그리고 이 2조각이 만나는 지점에서 우리는 조선 왕실의 가장 은밀한 구조와 그 내부에서 벌어진 갈등의 흔적을 보게 된다. 화재 전날 마지막으로 목격된 서리, 그는 단순한 하급 관리가 아니었다. 그는 왕실 내부에서도 극소수만 접근할 수 있는 비밀 기록소 출입 권한을 가진 인물이었다. 문제는 그는 그 권한을 갖추기에는 너무 낮은 직급이었다는 것이다. 그런 권한은 보통 사관의 최고 등급이나 왕이 직접 임명한 특별관리에게 주어진다. 그렇다면 누가 그에게 그 권한을 부여했을까? 그리고 무엇을 위해? 그는 화재 직전 붉은 봉인이 찍힌 두루마리를 들고 있었다. 봉인의 문양은 기록상 남아있지 않지만 당시 궁중에서 쓰던 붉은 봉인은 오직 2 종류였다. 첫째, 왕의 밀지 봉인. 둘째, 외척 가문의 사정 문서 봉인. 만약 그 두루마리가 왕의 밀지였다면 그가 가지고 있던 문서는 국가기밀 그 자체였다. 그리고 화재 이후 그 서리가 사라졌다는 사실은 그가 누군가의 전력 역할을 하다가 입을 막혔다는 가능성을 만든다. 그러나 반대편에서는 그 두루마리가 외척 가문의 사정 문서였다고 본다. 만약 그렇다면 그들이 숨기려 했던 것은 권력 개입의 증거였을 것이다. 무엇이 사실이든 그는 중요한 문서를 들고 있었다. 그리고 그 문서는 화재 이후 흔적조차 남기지 않았다. 사라진 공간, 사라진 문서, 사라진 사람. 이 모든 공백은 그날 밤 누군가의 움직임을 암시한다. 당시 경복궁의 권력 핵심은 3계층으로 나뉘어 있었다.
왕과 직계 측근, 외척 세력, 대신들의 거대 파벌, 이 셋은 때때로 협력하고 때때로 서로를 견제하며 왕권의 균형을 맞추고 있었다. 그러나 화재가 일어난 시점, 이 균형은 완전히 흔들리고 있었다. 명종 즉위 초기 정치적 주도권을 놓고 벌어진 경쟁은 마치 얇은 얼음을 밟는 사람들처럼 위태롭고 불안정했다. 경복궁의 한 구역, 특히 비밀 기록소가 사라졌다는 사실은 그 불안정함을 그대로 보여준다. 기록소가 사라진 이유는 공식 기록에서 지우기 위해서다. 어떤 진실이든 그 공간에 남아 있었다면 왕실이나 특정 파벌에 치명적이었다는 의미다. 그래서 누군가는 화재라는 무기를 선택했다. 불은 증거를 지운다. 그리고 조선시대 궁궐에서 일어난 화재는 종종 정치적 도구가 되었다. 그러나 이 사건의 정교함은 보통의 정치적 방화와는 달랐다. 첫째, 화재는 정확히 3개의 주요 구역만 태웠다. 나머지 구역은 비교적 온전했다. 불길의 확산 경로가 지나치게 선택적이었다. 둘째, 불은 아래에서 위로 번진 것이 아니라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는 형태였다. 이것은 자연 발화로는 거의 불가능한 현상이다. 셋째, 화재 다음 날 궁궐의 지도에서 한 공간이 사라졌다. 공간 자체가 원래 없었던 것처럼 기록에서 지워졌다. 넷째, 최종적으로 책임을 지거나 처벌된 사람은 없었다. 하급 관리 몇 명이 문책을 받았을 뿐 그 누구도 핵심 원인에 대해 설명하지 않았다. 이 4가지는 단순한 우연의 집합이 아니다. 누군가 철저하게 준비했고 목적이 있는 행동이었다는 의미다. 그럼 누가 그럴 수 있었는가? 이 사건의 핵심은 바로 접근 권한이다. 경복궁의 비밀 기록소, 왕실 밀지, 사관의 원본 사초, 궁중 재정장부, 이 4가지는 오직 2 종류의 사람만 접근할 수 있었다. 왕의 최측근, 특정 파벌의 고위 대신 더 이상 좁힐 수 없는 범위다. 그런데 이 2 그룹 모두 화재 다음 날 묘하게 침묵을 유지했다. 심지어 왕조실록에서도 이 사건에 대한 묘사는 단 몇 줄에 불과하다. 이는 매우 비정상적인 일이다. 왜 이렇게까지 침묵했을까? 대답은 하나다. 누구도 이 사건의 결과로 손해를 보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어떤 진실을 드러낼 경우 모두가 위험해졌기 때문이다. 이제 다시 서리의 행적을 살펴보자. 그는 사라지기 직전 비밀 기록소 근처에서 봉인된 두루마리를 들고 있었다. 그리고 그 두루마리는 화재와 함께 사라졌다. 만약 그가 두루마리를 은폐하려 했거나 누군가에게 전달하려 했다면 그의 존재는 사건의 가장 큰 변수이자 열쇠가 된다. 일부 연구자는 그가 왕실 측근이 아닌 외척의 밀정이었다고 주장한다. 외척은 그 시기 권력에서 밀려나 있었고 밀지와 기록이 사라진다면 권력 회복의 여지가 생겼을지도 모른다. 반면 다른 연구자는 그가 왕의 명령을 받고 중요 문서를 옮기던 중 누군가에게 발각됐다고 본다. 이 경우 화재는 외척 또는 파벌의 방화일 가능성이 높아진다. 2 가설 모두 서리 한 명을 중심으로 권력 세력들이 얽혀 있었음을 보여준다. 그렇다면 모든 증거가 흐르는 방향은 어디인가? 사건 이후 가장 이득을 본 세력은 누구인가? 사라진 기록 덕분에 위기를 벗어난 사람은 누구였는가? 그리고 무엇보다 사라진 공간이 감추려 했던 진실은 무엇이었나? 역사학자 일부는 그 공간에 왕의 밀지가 보관돼 있었다고 본다. 왕의 정통성과 정책의 향방을 뒤흔들 중요 문서가 한 곳에 모여 있었다는 것이다. 만약 그 문서가 공개되었다면 권력 구조가 완전히 흔들릴 수 있었다. 특히 외척 견제와 세자 교육 문제는 당시 왕실의 핵심 갈등이었다. 이 문서들은 누구에게 위협이 되었을까? 누구에게는 지워야만 하는 진실이었을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남는 질문. 경복궁은 왜 특정 구역만 불탔을까? 불길은 기록 창고 비밀 기록소 밀지 보관실
이 세 공간만 정교하게 태웠다. 이는 자연적인 불이 아니라 누군가 동선을 정해두고 불씨를 심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화재의 배후에 있는 사람은 궁궐을 완벽히 알고 있었던 내부자다. 그리고 그는 기록소의 구조, 불길이 어떻게 번지는지, 어디가 방화벽인지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었다. 이런 지식을 지닌 사람은 아주 좁은 범위로 다시 줄어든다. 결국 화재의 배후는 조선 왕실 내부의 권력 싸움 속에서 움직이던 최상층부의 인물이었다는 결론이 남는다. 그가 누구였는지는 기록이 사라졌기 때문에 우리가 정확히 알 수 없다. 그러나 모든 퍼즐 조각은 그가 기록을 지우려 했던 사람임을 말한다. 화재가 불러온 침묵, 사라진 공간, 밀지의 부재, 역사서의 공백. 이 네 가지는 단순한 방화 이상의 이야기다. 경복궁 화재는 누군가가 만든 침묵의 설계도였다. 그리고 그 설계도는 지금도 역사 속 어딘가에서 숨을 쉬고 있다. 오늘 우리는 그 침묵을 다시 깨기 위해 이 이야기를 꺼냈다. 그러나 마지막 조각은 아직 남아있다. 그날 밤 궁궐 안에서 가장 먼저 사라진 존재, 그 한 사람만이 진실을 알고 있었다. 그리고 그의 흔적은 불길 속에서도 지워지지 않았다. 그 흔적을 끝까지 따라가는 일, 그게 바로 이 사건의 결말이다. 실화 기반 미스터리 인물 100과 매일 공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분석, 해석, 추측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알고리즘은 참여한 줄을 좋아합니다. 여러분의 한마디가 다음 에피소드를 만듭니다.